네, 안녕하세요. 성공부동산 김성환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송산 그린시티와 관련해서 이 화성 땅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제 화성 땅들이 이제 왜 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 전망에 대해서 현지에서 공인중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매도 매수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이 작년에 화성시가 거래량 1위를 기록했죠. 전국에서 거래량 1위를 기록하면서 화성시라는 지역 자체가 또 한 번 투자처로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시가가 많이 오른 이유와 거래량이 많았던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발 호재. 개발 호재가 생기면 전국 단위에서 사람들이 투자를 하러 오죠. 그래서 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이 화성이라는 지역에 연고가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처로 인식을 해서 투자를 하시러 오십니다. 이렇게 전국 단위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이 개발 호재가 있을 것이고, 저 두 번째로 실수요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인근 지역들이 도시화가 되면서 공장 창고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 근데 또 막상 옮길 곳이 없다. 옮길 곳이 없는 이유가 개발이 가능한 땅이 없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비싸서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화성시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화성시에는 큰 개발 호재가 진행이 되고 있죠. 바로 송산 그린시티라는 이름으로 신도시가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요. 송산 그린시티라는 개발 자체가 이제 부천시보다도 큰 개발입니다. 그래서 개발 자체에 신도시도 들어가고 국제 테마파크라는 관광지도 들어가고요. 이제 공룡화석지라는 천연기념물도 포함이 되어 있고, 송산역이라는 서해선의 노선도 개통 예정이고, KCT라고 자율주행 실험도시, 그리고 4차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차세대 자동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정화시 신설 생길 것이고, 이쪽에는 송산 마도화시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거지, 그리고 일자리, 교통들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올해 말에 서해선이 개통 예정입니다. 조금 지연되면 내년 중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개통되면은 이제 화성부터 평택, 그리고 아래로 충남 지역까지 이제 쭉 내려가는 철도입니다. 홍성까지 연결이 되고요. 개통 시에는 이제 화성에서 홍성까지 직접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수도권으로서의 진입이죠. 그래서 신안산선 노선이 개통이 되면 여기까지가 서해선이고, 또 여기서부터 서해선입니다. 여기 국제테마파크, 여기 신안산선역이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어야지만 이 서해선들이 연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이 송산역이라는 역사도 수도권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연결이 됐을 때는 원시에서 소사역까지 갈 수 있고요. 또 소사에서 이제 대구까지, 일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이제 여겨지는 것들이 신안산선의 노선인데, 시흥시청역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광명도 갈 수 있고요. 턱수랑 금천구청 지나서 영등포, 여의도, 2차적으로는 공덕에서 서울역까지도 갈 수 있다. 크게 보면 충남에서부터 서울역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이 하나 생기는 거고, 화성시 경우에는 송산이라는 지역이 시흥이나 안산이랑도 연결이 되고, 부천이나 일산이랑 연결이 되고, 또 나아가서 뭐 광명이나 여의도나 서울역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철도교통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발전과 개선을 가지고 올 곳이 이 화성시고, 개발 자체도 대형 개발이고 수도권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철도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해서 전국 단위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손님들도 부산이나 울산, 경남 쪽에서 많이 오시고, 광주나 목포에서도 많이 올라오시고, 세종, 대전 쪽에서 많이 올라오시고, 또 반대로 수도권 측에서도 많이 투자를 내려오시는데, 자, 이 개발 호재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여러 차례 다뤘었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고 시가가 이제 급격하게 오른 현지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다른 이유가 뭐냐? 바로 실수요에 대한 유입이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실수요자라고 하면 어떤 게 실수요자냐면, 화성시랑 멀지 않은 이 근방 지역에서 화성시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땅을 사거나 뭐 개발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양평 같은 지역들이 도시 개발도 많이 되고 있고 인구 기입도 많은데 이제 양평 같은 경우에는 실수요자들이 거의 수도권에서 이 동부 지역에 위치하시는 분들이죠. 뭐 강남권이나 뭐 성남 판교 이런 지역에서도 세컨하우스라든지 아파트 생활 좀 질린 분들이 전원생활 하겠다 혹은 조금 뭐 조용하고 이런 동네 찾겠다 그러면 출퇴근이 1시간 거리 뭐 이제 대중교통도 있죠. 청량리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 가능한 이런 양평 같은 곳들이 유입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인천에서 애기들이 학교도 다니고 일자리도 있고 근거지가 인천인데 양평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진 않겠죠. 실수요자라 그러면 인근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서 그래도 이제 친척분이 여기 계시는데 개발도 굉장히 많이 되고 갈 때마다 뭐 임야가 깎여 나가서 타운하우스 만들어져 있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수요를 지역들이라고 하면 뭐 시흥이나 군포나 의왕이나 수원이나 뭐 광명이나 부천이나 혹은 인천 지역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왜 내려올 수밖에 없느냐, 화성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땅을 왜 사고 투자를 하고 개발을 왜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볼 건데요. 이게 약간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조적인 얘기를 이제 드리려다 보니까 용도 지역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역, 녹지 얘네 형성을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주거도 집도 형성하고 상업지역 상가들도 만들고 공업지역 일자리도 만들고 공원이나 이렇게 뭐 전답 임야 같은 것들 형성하는 녹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이라고 하면 뭐 주상 공록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서울이나 이 인근 수도권 지역에는 대부분이 이제 도시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상공록이 도시 지역이고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비도시죠. 비도시고 여기 도시다. 그럼 비도시 지역들은 뭐냐라는 건데 이렇게가 도시 지역이면 이 인근 지역들이 비도시를 이룹니다. 유사시에는 도시 지역을 편입을 해주기도 하고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안 되더라도 이 일대에서 나름의 개발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걸 지도에서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위치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서울시구 인근의 경기도구, 인천시구 이렇게 해서 수도권을 이루고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에서 도시 지역을 설정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가 도시 지역입니다. 자,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형성되어 있는 도시라고 말씀드렸고 노란색이 주거 지역이고요. 그럼 빨간 색깔이 상업이고 보라색이 공업이고 녹색깔이 녹지인데 자 이제 수도권에서 주상공, 주거, 상업, 공업은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내가 공장 창고가 하나 짓겠다 그러면 자연 녹지에서 찾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비교적 저렴하고 아직은 건물이 없을 테니까요. 근데 수도권에 있는 자연 녹지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연 녹지들이 요지에 있는 것들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용도지역 지구에서 개발제한 구역을 눌러보죠. 자, 눌러보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대다수의 수도권 지역들이 그린벨트, 자연녹지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죠. 자, 이런 식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서울 근방에서 자연녹지를 찾았는데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지역에 자연녹지가 있지만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비도시 지역까지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비도시 지역은 어디 있느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하면 도시지역에 있는 그린벨트 이런 걸 제외하고 볼 때는 비도시 지역은 이 일대가 되겠죠. 수도권을 4개로 나눠서 이렇게 보면 서남부 지역이 이제 화성시 비도시 지역들이 위치합니다. 그러면 뭐 안산이나 뭐 시흥이나 광명이나 부천이나 인천 쪽에서 비도시를 찾아야 되겠다. 자연녹지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할 수 있는 노는 땅들처럼 보이지만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보니까 민간 개발을 못하겠죠. 그러면 뭐 계획관리, 생산관리 이런 관리지역으로 내려가서 공장도 만들고 전원주택도 만들고 가장 가까운 관리지역은 이제 화성시이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겠죠. 또 내려오는 이유가 근처에 땅이 있지만 너무 비싼 것도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위성과 네이버 매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화성시에 있는 비도시 지역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주상공록을 제외하고 이런 갈색깔이나 푸르스름한 색깔들이 다 관리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 아래들이 이제 관리지역이죠. 화성시의 이제 현재
관리적인 시세들을 보면 저희 사무실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 반경을 다 다루고 있는 건데, 물론 2차선부터 있는 계획관리 같은 것들 기준으로 보면 3,400도 넘지만 그냥 좀 들어가 있어도 공장 허가를 낼 수 있다고 하는 땅들은 1, 200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위쪽 지역들, 수도권에서 묘지 지역들보다는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화성이나 안산에서 공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장 운영하고 있을까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시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린벨트 비율이 80% 넘기 때문에 시흥 쪽에서도 이제 공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찾기 되게 어려울 텐데, 보시면 이렇게 노는 땅들 있죠.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이런 땅들이 자연 녹지로 대부분이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할 수가 없다, 손댈 수가 없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정왕역 뭐 2번 출구 쪽으로 나가겠다. 그러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죠. 당연하게도 역사 인근이니까 원룸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를 짓는 게 당연하겠죠. 이런 빌라도 짓고 뭐 도시형 생활주택도 짓고 뭐 이럴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느냐를 볼 건데, 제가 보시면 딱 봐도 공장 창고죠. 공장 창고가 굉장히 많은데 이종 주거 지역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런 곳에 공장 창고가 많이 지어져 있고, 주거보다는 공장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데는 당연히 이제 관리 지역보다는 평당가가 비쌀 겁니다. 물론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이점이 있겠지만, 공장이 평당 1,400, 1,500 정도 합니다. 뭐 화성시에서 내려가 찾는다 그러면 화성시에는 뭐 3,400이면 구할 수가 있죠. 많게는 뭐 4배까지도 이제 비싼 상태, 5배까지도 비싼 상태이기, 이쪽 지역에서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도 이제 거의 없죠. 돈이 있으면 이쪽 일대에서 매입을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자금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다른 땅을 찾게 되겠죠. 화성시 쪽에서.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이 대부분의 공장 창고들이 이런 주거 지역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노란 색깔 주거 지역이죠. 그런데 공장 창고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연하게 평당가는 비쌀 수밖에 없겠죠. 이제 빌라, 원룸주택 같은 거를 지을 수 있는 땅에다가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매매가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공장 창고를 매입해야겠다. 근데 자금이 안 맞으니까 내려오는 경우, 비싸서 내려온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수도권들이 뭐 3기 신도시를 위시해서 추가적인 도시개발들이 하나씩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장상지구나 이런 데들도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풀면서 개발을 하는 건데요. 장상지구가 지정이 됐으니 이 일대에 있는 공장 창고들도 다 빼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보상받은 돈 가지고는 일대에서 찾아보려니까 비어있는 공장, 매매로 나온 공장도 많지 않고 비어있는 땅도 많지 않고 또 비싸다. 그런 이유로 남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진해동이나 과림동, 뭐 괴수 뭐 이런 데를 보시면은 공장 창고가 굉장히 많죠. 공장 창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다 밀게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밀려나는 수요들이 다른 걸 찾다 보니까 내려오게 된다. 굉장히 비싸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지역 노란 색깔의 공장 창고가 있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도시지역에 지정돼서 이제 밀려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신천역 같이 지구단위에서 잡아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아파트가 이제 뭐 롯데캐슬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또 공장 창고들이 많이 있죠. 얘네들이 다 이제 밀려나는 거죠. 뭐 물론 보상을 받겠지만 새로운 사업장을 찾아야 되는데 비싸죠. 그래서 이런 도시개발로 인해서 밀려나는, 수용되고 보상되는 이런 사람들도, 이런 수요들도 화성시로 이제 계속 내려온다. 그래서 내려온 이유가 화성시가 굉장히 좋아서 내려온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거죠. 돈에 맞추다 보니까 내려오는 거고, 자리가 없으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최근에 오셨던 사장님들 이제 명함을 보여드리는 건데, 뭐 시흥시, 인천 남동구, 단원구, 안산 단원구, 시흥 정왕, 시흥시, 시흥, 뭐 상록구.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 지역 사장님들,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세요. 공장 창고를 이사를 해야 되는 분들, 혹은 자가로 이제 내 공장을 가져야겠다, 임차를 하고 계시다가 내 공장을 가져야겠다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산 시흥이나 인천, 뭐 화성보다는 좀 단가가 비싸죠. 뭐 당연한 얘기지만 화성시보다도 이제 공장이나 땅에 대한 매매가가 3, 4배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가도 당연히 비싸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 일대 공장들이 비싸니까 내려오는 수요들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격이고요. 두 번째는 땅이 없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도권의 서부 지역에서는 내려오거나 올라간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김포나 이쪽에 있는 관리 지역들의 공장 창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포, 파주, 일산 이런 데들인데요. 자, 김포의 경우도 관리 지역이 어디 있냐? 여기가 도시고 이쪽이 이제 관리 지역이죠. 갈색. 그러니까 김포 대곡면이나 통진읍 같은 데를 보시면은 공장 창고가 엄청나게 많죠. 김포나 일산 같은 경우에는 인천항, 인천공항이 가깝기 때문에 공장 창고를 하기 좋은 입지입니다. 이제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포나 일산만큼 공장 개발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이제 전답 미묘 형태로 노는 땅들도 많이 보이죠. 좀 땅의 면적이나 이제 위치 같은 걸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화성시 입지가 아래로는 평택, 뭐 아산만이 있고 위로는 인천공항, 인천항이 있다. 그래서 뭔가를 하기에는 뭐 굉장히 적정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요. 집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런 유입은 꾸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개발 호재로 인해서 전국 단위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두 번째가 공장 창고를 지어야 되는 수요자들,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인근에서도 많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량도 많고 가격도 크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가 이 일쪽에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도시 개발이든 뭐 이런 택지 개발이든 인근 지역에서 남하하는 경향들은 꾸준히 있을 겁니다. 향후 5년, 10년 동안은 꾸준히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화성시 지역에서 뭐 건축을 할 수 있는 땅 혹은 공장을 미리 사놨다가 이런 수요들이 남하할 때 오름값에 매도하고 나가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가 있겠죠. 개발 호재로 인해서 오르고 있고 실수요로 인해서 이제 오르고 있는데, 개발 호재들은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지가 상승 혹은 뭐 건물값들의 상승이 더 예상되죠. 화성 땅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사놓은 땅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는 지가가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화성시는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그래서 제가 이 현지에서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더 많이 늘어납니다. 입수들 오시는 손님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제가 상담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걸 보면은 그런 걸 체감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들어오면 지가가 오르고, 이제 부동산의 당연한 이제 이치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괜찮은 위치의 땅을 괜찮은 가격에 사셨다면 시가는 꾸준히 오를 수 있겠다. 아직 투자를 못 하셨고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이런 구조적으로 이점도 있고 개발 호재가 걸출한 것들이 많이 완성되고 있고 무산될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매년 투자를 하고 땅을 매입하고 있죠. 그 근처 사람이든 뭐 타 지역 사람이든 지방 사람이든 간에 내 땅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가가 오르고 거래가 빠르고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높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화성시에서 좀 괜찮은 투자처를 선정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다만 모든 땅이 오르는 것은 아니고 입지적인 분석도 잘 하시고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무리 없는 선에서 적당한 투자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본인 수준에 맞지 않는 과한 투자를 하게 된다면 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겠죠. 투자라는 것은 적당한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뭐 대출을 받아서 쓰더라도 그 은행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부동산 김성환 소장이었습니다.